최근에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뭘까요?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답변으로 나온 항목들을 보면 어느 하나 만만한 것 없이 다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국민연금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름 그대로 한국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가입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는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고된 국민연금에서 발생할 문제들이 한국에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며 지금부터 그 위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9월 적립금이 1,000조를 돌파한 국민연금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히는 초거대 기금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전 세계에서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연기금은 2위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1위인 일본의 공적 연금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많은데 연금 규모가 세계 3위를 자랑할 만큼 거대한 이유는 바로 운용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의 운영 방식은 크게 부가식과 적립식으로 나뉩니다. 부가식은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의 연기금에서 채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매해 필요한 보험료를 그 금액만큼 납부자에게 걷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금 수령자들에게 줘야 할 돈이 100억이라면 그 해에 이 100억만큼을 납부자들에게 걷어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해마다 필요한 만큼 돈을 걷어서 충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대한 기금을 쌓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적립식은 우리가 낸 보험료와 이것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아 놓았다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낸 돈을 차곡차곡 쌓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금액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작년 실시한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이 적립금은 계속 상승하여 2040년의 최고치인 1,755조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한국 정부의 총 예산이 639조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3년 동안 한국을 운영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최고치를 찍은 2040년에서 15년 정도 지난 2055년이 되면 고갈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늠도 안 될 엄청난 돈을 쌓는 것도 놀라운데 15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저출산입니다. 작년 전체 연금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의 비중은 24%인데 2050년에는 이 비율이 1대1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충당해줄 미래의 생산인구는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수급자는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을 내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고 받는 사람만 빠르게 증가하니 매년 적자 폭이 엄청나게 커져 결국은 2,800조나 되는 돈이 15년 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2055년에 연금이 고갈되니 지금부터 30년 동안 잘 대비해서 이 고갈을 막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적자가 발생하는 2040년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낸 돈을 현금으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림과 같이 우리가 낸 기금을 모아 여러 형태의 자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연금 재원에 보탭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자산시장의 큰 손인 건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채권계에서는 큰 손을 넘어 공룡이고 주식시장에서의 영향력 또한 엄청납니다. 작년 말 기준 한국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280세개나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익숙하실 텐데 매일 주식 시황 소식을 전달하는 뉴스에는 연기금 수급 동향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국민연금이 그날 많이 샀냐 팔았냐로 전체 시황이 좌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적립액이 1,000조를 돌파한 지금도 이렇게 국내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존재인데 적립액이 가장 클 2040년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연금에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해놨던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연금 수령자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덩치의 영향력을 가진 기금이 보유 중인 자산을 대량으로 매각한다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자산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자금은 실제 매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 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적립액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는 사실이 퍼진다면 다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전에 자기가 먼저 자산을 처분해 충격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연금이 보유한 모든 자산시장에서 이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큰 충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이 가져올 위기 첫 번째, 국내 자산시장의 충격입니다. 자, 그럼 국민연금의 문제는 2040년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보고 그때까지 잘 대비해보면 될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얘기하는 적자는 연금 지급액이 우리가 내는 보험료 수입과 이것을 다른 자산에 투자해서 얻는 기금 운용 수익을 앞지를 때 발생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기금 운용 수익입니다. 재정추계에서 한 미래 예상에서 이 기금 운용 수익을 30년 넘게 매년 4.5%씩 얻는다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997년 IMF를 시작으로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가 있었고 불과 7년 뒤에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모두가 아는 대규모 질병 사태로 인해 전 세계 자산 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년 4.5%씩 수익을 얻는다는 말은 이 기간 동안 전 세계가 평화로이 아무런 사건 사고 없어야 한다는 건데 이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내 주머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수익이라 하지 단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수익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7만 원에 샀는데 이 가격이 8만 원이 되었지만 이걸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면 수익을 봤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1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투자 자산을 매각할 때 그때의 가격 그대로 팔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런 대규모의 자산 정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시장 충격으로 인해 제 가격을 받고 수익 실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발표한 이 재정추계 보고서에는 국민연금이 자산 매도에 나섰을 때 수익률에 미칠 영향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장은 작년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재정추계에 활용된 수익률은 기금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기술적 추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현실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산출된 기금 운용 수익은 미래를 예상할 때 제외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진짜 적자는 기금 운용 수익을 제외한 보험료 수입에 지출을 뺀 보험수지 적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수지 적자에 몰린 순간부터 국민연금은 보유한 자산을 팔아서 적자를 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의 시작점은 연금이 고갈되는 2055년이 아니고 기금 운용 수익까지 더한 연금 수입보다 지급액이 높아지는 2040도 아닌 보험료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2030년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예산을 좀 써서 이걸 메꿔주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처음으로 보험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30년 적자 금액이 무려 3조입니다. 이 숫자도 무시무시한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지게 되고 결국 2050년이 되면 적자가 무려 한 해에 197조나 발생합니다. 작년 한국 정부의 예산이 639조인데 이 금액은 절대로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을 써서 이를 메꾼다는 생각 자체도 문제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꾼다는 말은 항목만 바뀐 거지 결국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방법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연금개혁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갈리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국민연금이 가져올 위기 두 번째, 연금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 갈등과 혼란입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변화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리한 방향이라면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큰 분노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절실하게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연금 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2023년 신년 연설 때 우리는 더 오래 일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로 시작된 연금 개혁의 중요 내용은 은퇴 연령의 연장이었습니다. 아니 한국은 이미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인데 62세에서 고작 2년 연장이면 이게 개혁이라 부를 만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2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으며 파리에는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열차, 교사 등 전 분야에서 파업이 시행돼서 국가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특히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도시는 쓰레기 더미에 잠겨버렸습니다. 시위는 과격해져 보르도 시청사 정문을 불태우는 등 곳곳에서 방화와 파괴가 일어났고 마크롱의 지지율은 20%대로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심한 반대로 나라가 혼란스러웠지만 작년 4월 15일 마크롱 대통령이 결국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개혁은 마무리됐지만 이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는 6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고작 연금 수령을 2년 늦춘다고 이런 일까지 일어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연금개혁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 수준을 보면 프랑스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수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 내용을 우리 국민들은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얼마나 큰 저항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한국에는 작년 프랑스와 같은 갈등 없이 개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의 시작은 보험료 지출이 수입을 넘게 되는 2030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국민연금은 투자했던 자산을 팔아 이 적자를 충당해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한 국내 자산 시장에 올 충격이 국민연금이 불러올 위기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가 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 연금개혁입니다. 이 연금개혁의 강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할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 갈등과 혼란이 바로 국민연금이 불러올 위기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 든든한 보험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이 어쩌다 국민을 되려 위협하는 존재가 돼버렸을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저출산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우리를 위협할 위기까지 돼버린 건 그동안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구조가 문제가 있고 결국 고갈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지금의 형태로 개편돼 전 국민에게 확대된 시점인 90년대에 이것이 지속 불가능한 형태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처음 시행된 재정 추계에서부터 이미 국민연금의 지속 불가능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약간의 조정이 있었을 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그 어떠한 유의미한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독이 든 성배라는 말 아시죠? 명예와 보상이 따르는 매력적인 기회지만 실패한다면 파멸로 갈 우려가 높은 일을 바로 독이 든 성배라고 합니다. 이 연금개혁은 성공해도 욕을 먹지만 실패하면 더 큰 욕을 먹는 일입니다. 즉, 성배는 없고 독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업보는 결국 지금의 청년 세대가 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률은 93%입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의 영향을 모두가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건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곧 수령을 할 중장년층이 아닌 앞으로도 많은 돈을 납부해야 하는 청년 세대입니다. 최근에 한국일보에서 한 설문에 따르면 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젊은 층에게 불리한 제도인가요? 라는 질문에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대다수가 그렇다고 답했고 가능하다면 돈 돌려받고 탈퇴하겠냐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청년 세대에게 국민연금은 신뢰를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내가 지금의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만큼 나도 미래의 자식 세대로부터 부양받을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없으면 작동할 수 없습니다. 부디 국민연금의 문제가 위기 없이 잘 해결돼서 지금의 청년 세대가 당장은 힘든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에는 기댈 곳이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